안녕하세요.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내는 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바로 그 마법 같은 도구, 라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력한 슈퍼툴이 어떻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분석해야 할 변수는 막 수천 개인데 정작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몇백 개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런 상황을 바로 고차원 데이터 문제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방법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해결사처럼 등장한 게 바로 라쏘입니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딱 열리면서 우리가 예전에 쓰던 연장들, 그 분석 도구들로는 이제는 어림도 없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졌을까요?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분석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계량 경제학의 관점이죠. 목표는 왜를 찾는 거예요. 학급수를 줄이면 성적이 오를까 같은 인과관계를 파고드는 거죠. 근데 오른쪽 머신러닝의 세계로 오면요. 질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은 뭔데?가 되는 거죠. 이 학교 내년 성적은 몇 점일까?처럼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즉 예측이 제일 중요해진 겁니다. 라쏘는요. 바로 이 예측이라는 게임을 위해 태어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생기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과적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모델이 너무 똑똑해서 데이터에 있는 진짜 패턴뿐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섞여 들어간 잡음, 노이즈까지 싹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시험 범위만 달달 외운 학생처럼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연습 문제로는 거의 만점을 받아요. 알데오 값도 엄청 높게 나오죠. 근데 막상 실전 시험, 새로운 데이터를 딱 주면 예측을 완전 엉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라쏘는 도대체 이 골치 아픈 과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방정 시간이 있습니다. 자, 수식 나왔다고 벌써부터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 안에 담긴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OLS, 최소자승법의 목표 함수입니다. 이 식의 목표는 정말 단순해요. 딱 하나입니다. 저기 괄호 안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실제 값 y에서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의 차이, 바로 오차거든요. 이 오차들을 그냥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니까 제곱을 해서 싹 다 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잔차 제곱합, RSS라고 부르죠. OLS의 목표는 오로지 이 RSS 값을 가장 작게, 최소로 만드는 베타 값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오직 오차를 줄이는 데만 올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라쏘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OLS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항은 방금 본 OLS랑 똑같죠? 네, 맞아요. 잔차 제곱합 RSS입니다. 이건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나타내는 적합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라쏘의 진짜 비밀 병기는 바로 이 오른쪽에 더해진 새로운 항입니다. 이게 바로 페널티 항이에요. 이 식은 모델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오차 줄이는 거 물론 중요하지. 근데 모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이 복잡성에 대한 비용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즉, 적합도와 복잡도,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페널티항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앞에 붙은 저 그리스 문자, 람다가 보이시죠? 이건 페널티의 강도를 조절하는 다이얼 같은 거예요. 이 람다 값을 확 키우면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란 압박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시그마, 그리고 베타의 절대값, 이건 뭐냐면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개수, 즉 영향력의 크기를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개수값이 0에서 멀어질수록, 즉 변수의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은 비용, 페널티를 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변수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이 변수 이만큼 페널티를 내면서까지 쓸 가치가 있나 하고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영리한 장치죠. 네, 바로 이 독특한 에런 페널티 덕분에 라쏘는 다른 모델들은 갖지 못한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축소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초능력은 바로 축소, 영어로는 슈링키즈라고 하는데요. 라쏘는 페널티를 내기 싫으니까 모든 변수들의 개수값을 0쪽으로 꾹 눌러서 압축시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아주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편향이 조금 생긴다고 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얻느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결과가 마구 흔들리는 분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편향 분산 상충 관계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정확도를 희생해서 엄청난 안정성을 얻는 굉장히 현명한 거래를 하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능력이 라쏘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진적란 슈퍼파워입니다. 바로 변수 선택이죠. L1 페널티의 진짜 마법은 여기서 터집니다. 예측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변수들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의 개수를 그냥 0에 가깝게 줄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정확히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개수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모델에서 그 변수를 아예 빼버린다는 뜻이에요. 수백, 수천 개의 변수 후보들 중에서 진짜 쓸모있는 녀석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퇴장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라쏘의 핵심입니다. 라쏘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얘 사촌격인 리치 획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왼쪽 라쏘는 페널티를 개수의 절대값에 주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는 개수를 0으로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변수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오른쪽 리치를 보세요. 얜 페널티를 개수의 제곱에 줍니다. 그래서 개수를 0에 아주 가깝게는 만들 수 있어도 완전히 0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모든 변수들을 조금씩이나마 계속 데리고 가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수많은 변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할 때 라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페널티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페널티를 얼마나 세게 줘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조절 다이얼, 람다 값 말이에요. 이 값을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람다를 너무 작게 예를 들어 0으로 두면 페널티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OLS랑 똑같아져서 과적한 문제가 생길 거고요. 반대로 람다를 너무 크게 하면 페널티가 너무 무서워서 모든 개수가 다 0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설명 못하는 깡통 모델이 되는 거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지점, 그 골디락스 지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완벽한 람다를 찾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겹 교차 검증이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데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K개의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딱 한 덩어리만 실전 모의고사용으로 빼놔요. 나머지 K-1개 덩어리로 모델을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훈련이 끝나면 아까 빼놨던 모의고사 데이터로 시험을 봐서 예측 오차를 기록하는 거죠. 이 과정을 K번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덩어리가 딱 한 번씩 모의고사 역할을 하도록 돌려가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람다 후보값들로 이 전체 과정을 다 돌려본 다음에 K번의 시험에서 나온 평균 예측 오차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제일 좋은 람다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고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이 라쏘가 실제 문제에서 얼마나 멋지게 활약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학교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라던가 지역 평균 소득 같은 기본적인 변수 몇 개로 시작하겠죠. 근데 모델이 예측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제곱항도 넣어보고 학생 수랑 소득을 곱한 상호작용항 같은 걸 마구 추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변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처음엔 몇 개였던 변수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돼버리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 고차원 데이터 문제가 깍 생겨버리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우리의 해결사 라쏘가 등판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늘어난 수백 개의 변수 후보들을 그냥 통째로 라쏘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라쏘라는 이 강력한 필터가 뭐랄까요?
아까 배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페널티 강도, 남다를 딱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예측의 별도 만드는 시시한 변수들의 개수를 모조리 0으로 만들어서 싹 걸러냅니다. 그 결과 이 복잡한 혼돈 속에서 예측에 진짜로 중요한 소수의 정의 변수들만 살아남아서 아주 간결하고 강력한 최종 모델이 탄생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라쏘라는 정말 강력하고 스마트한 예측 도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혹시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즉 진정한 원인을 찾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고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과 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맞춰가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